안녕하십니까. 2월 2일 금요일 모닝 브리핑입니다. 급락했던 미국 증시 오늘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PMG닷컴에서 미국 증시 보면요. 다우지수가 300포인트 넘게 오르고 있죠. 나스닥 지수 1.15%, S&P 500 지수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도 1.24%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총 상위 종목군들 주가 흐름을 좀 보도록 할까요? 보시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1.43% 상승입니다. 어제 상당히 많이 밀렸다가 오늘 좀 반등. 물론 윗꼬리는 좀 달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애플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중국에서 아이폰 15 판매가 얼마나 수치가 어떻게 나오냐. 이 부분이 아주 주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마존닷컴도 오늘 실적 발표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가장 강력한 주도주라고 볼 수 있겠죠. 메타도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 있습니다.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자, 반도체주 테슬라, 먼저 테슬라 볼까요? 테슬라 강보합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브로드컴 1.56%, ASML 2.3% 상승하고 있고요. AMD 주가 1.53% 상승하고 있습니다. 21선 지지하는 그런 모습이죠. 엔비디아가 여전히 시장을 잘 견인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네요. 자, 준비한 내용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FOMC 회의 후에 메가캡 기술주의 반발 매수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장마감 후에 애플과 아마존, 메타 실적 발표가 있다. ISM 제조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1월 49.1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50 아래기 때문에 아직은 위축 단계로 보는입니다만은 2022년 10월 이후에 최고치를 좀 기록하면서 신규 주문과 생산이 점진적으로 좀 반등하고 있다라고 이제 신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닷컴에서 ISM 제조 PMI 한번 보시죠. 자, 보시죠. 쭉 보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상에서도 올해 1월 제조 PMI가 가장 좀 높음을 알 수 있겠죠. 지난 11월 달에는 12월 달에는 49.4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이제 49.1이 나왔고 시장 컨센은 한 47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거보다 훨씬 잘 나왔죠. 이 부분도 이제 미국 증시에 오늘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매주 목요일 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서가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2주 연속 증가됐습니다. 22만 4천 건. 노동시장이 좀 냉각되고 있다. 그런 이제 신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비농업 부문, 노동 생산성은 4분기 때 기대치 2.5%는 상회한 3.2%를 좀 기록했고, 자, 국제 유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에서 휴전 중개 시도가 나오면서 3% 가까운 하락세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여기서 보시죠. 야후 파이낸스닷컴 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VIX는 2.37% 하락하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44% 오르고 있네요. 자, 나스닥 차트 한번 볼까요? 1.21%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급락에 따른 어제 음봉을 장악하는 모습이네요. 자, S&P 500 지수 4,902포인트 역시 전일 음봉을 장악하는 양봉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NDF에서 1329원 24전,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는 3.86까지, 3.86%까지 밀려났습니다. 이게 이제 빠지면서 이제 기술주가 좀 반등이 좀 이어지는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유가는 배럴당 74달러대 2%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주요 종목군들 한번 보시죠.
일단 뭐 S&P 500 맵을 보게 되면 이런 메가캡들 상승 나오고 있음 봤죠? 네, 봤고요. 금융주는 좀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도 이제 유가 하락하면서 좀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헬스케어에서는 이제 머크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죠. 자, 머크 호실적을 좀 발표를 했죠. 네, 일단 머크가 4.17%, 일라이 릴리, 덴마크의 노보노디스크, 뭐 계속 그러니까 지금 뭐 제약주의 대장주는 일라이 릴리, 노보노디스크 이 두 종목이라는 점. 자, 다른 게 쭉 좀 보시게 되어 있고 산업재도 좀 반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급락 이후에 이제 반발 매수세가 좀 형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퀄컴은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4.75%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 뭐 밑에서 한번 보시죠. 네. 일단 ETF는 오늘 지수가 오르니까 대부분 레버리지 ETF가 좀 오르고 있다는 점, 네, 간략하게 한번 볼 수 있겠고요. 자, EWI가 눈에 띄네요. 네, MSCI 한국물 지수 2.97% 상승입니다. 자, 국내 증시도 이제 보면은 이거 안 봤는데, 네, 이거 안 봤지 않습니까?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 네, 1.65포인트 올랐습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는 뭐 상승 출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포드 주가도 좀 올랐죠. 네, 포드 주가도 올랐는데, 네, 모건 스탠리에서 자동차주 최선우주로 네, 포드를 좀 제시하면서 상승했다는 소식이고요. 자 퀄컴의 약세는 이 휴대폰 출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커넥티드 어플라이언스가 부진한 가운데 올해 완만한 성장이 좀 기대된다. 뭐 그런 논리를 좀 펼쳤습니다. 밑단 한번 보시죠. 자, 퀄컴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 네. 스마트폰 판매 회복세가 좀 탐탁지 않다 이거죠. 네. 이 회복세에 대한 좀 우려로 네, 하락을 보였다. 컨퍼런스 콜에서는 이제 삼성과의 칩 공급 계약을 연장한다는 거 공개했고 중국 휴대폰 업체 두 곳과 기술 라이선스 계약 연장도 발표했다고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의견이 시티의 크리스토퍼 데인이라는 애널리스트는 퀄컴 주식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JP모건의 세믹 차터즈라는 애널리스트는 네, 비중은 그대로 확대 의견을 유지했으나 목표가는 173달러에서 170달러로 소폭 낮췄습니다. 자, 애플. 자, 지금 현재 시각이 5시 59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뒤에 애플 실적 발표합니다. 애플. 네, 발표하는데, 일단, 중국 내 아이폰 판매 실적에 온통 관심사가 쏠려 있다는 거죠. 바클레이스, 파이퍼 샌들러, 네, 이런 이제 기관이 1월에 중국 내 아이폰 15 판매 실적 저조하다는 우려로 투자 의견을 좀 하향 조정했고요. 이번 주인가요? 이번 주인가? 예, 이번 주 같습니다. 네, 대만의 코믹치가 이 사람도 애널리스트죠. 아이폰 출하량이 한 15% 감소할 것이다. 네, 이렇게 나온 이후에 최근에 그 애플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좀 계속 좀 받지 않았습니까? 네, 잠시 후에 애플 실적 발표 꼭 좀 확인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 영상 중간에 나오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로 가보시죠. 어제 국내 증시는 이제 파월 의장의 3월 금리 인하 가능성 위촉 소식에 이제 좀 약간 하락 출발했다가 저PBR 대형주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1.82%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아래꼴이 달았죠. 네, 61선 아래 있습니다. 61선 아래에서 이제 얼마나 좀 반등이 좀 이어지냐, 네, 이걸 좀 보셔야 되고, 항상 이게 우리가 차트를 볼 때는 일단 지수의 1차적인 신호는 21선을
위험할 때 이때 일부 위험 관리를 좀 반드시 좀 한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저점과 저점을 잇는 추세선도 좀 그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이 추세를 좀 깨뜨릴 이 추세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면 이 저점과 이렇게 저점 이렇게 추세선. 네. 지금은 이제 이 라인이 상당히 좀 중요한 라인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자, 코스닥은 뭐 이 추세를 이미 여기서 이제 깨뜨렸었죠. 21선에서 깨뜨리고 그 다음에 61선. 그러니까 이제 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61선이 또 저항선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강력한 어떤 실적이나 강력한 모멘텀이 없다면 반등이 어느 정도 이어질 때 이런 부분에서 비중 좀 조절을 좀 고려를 하는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 시장 흐름은 정부 정책에 대항하지 마라. 네. 이 말이 뭐 정답 아니겠습니까? 저PBR주 그러면서 은행, 보험, 증권, 배당 ETF가 어제도 올랐습니다. 지주회사도 여기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삼성물산, 뭐 SK, CJ, LS, 중소형 지주사, FNF 홀딩스, 뭐 이런 종목군들. FNF 홀딩스는 뭐 상한가를 기록했었죠. 상한가를 기록했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 그러니까 뭐 정부 정책에 이제 동참하라는 흐름이 나오면서 각 기업들, 대기업들, 주주 밸류업, 네, 이 주가 밸류업에 좀 가담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 상승하는 겁니다, 지금. 네, 현대차, 기아. 이 수급상,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수급을 좀 따지게 되면 지난주와 이번 주 걸쳐서 연기금이 순매수하는 종목을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대부분 저PBR 대형주가 많았고요. 어제 ETF에서도 뭐 아리랑 고배당주, 뭐 코덱스 은행, 코덱스 자동차 요런 ETF가 최근 거래량이 많이 좀 늘어나고 있죠. 자, 코스닥은 하락폭은 좀 그쳤습니다. 일부 종목군들 상승세로 좀 돌아섰고 테마주들이 좀 반등을 좀 보여줬죠. 밑단에 보게 되면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만 뭐 에코프로 머티가 16% 급등하면서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도 동반 상승했고 네, 이전 상장한 LNF도 올랐죠. 2차전지 올랐죠. 로보테마,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단 로보틱스도 좀 반등을 좀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반도체도 좀 움직였죠. 네, 그 점 좀 볼 수 있겠고. 자, 이제 하루 전에 이제 이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2월 1일 모닝 브리핑에서 네, 지주사 삼성물산 SK 어제 많이 올랐죠. 이게 여기 좀 그냥 언급만 해드렸는데 네, 일단 뭐 주도주로 움직인 거죠. 금융주는 제주은행, 현대기아차 어제도 올랐고요. 네, 현대차가 또 어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기아도 올랐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제 모닝 브리핑에 설명할 때 현재가와 올해 주당이 아니죠, 이게. 네, 정확한 표현은 이제 BPS. 이게 이제 주당 순자산이라는 뜻입니다. 주당 순자산가의 차이만큼 목표가로 좀 산정하면서 오르력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더 땡겨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하루 전에 나왔던 자사주 소각 소식. 이 정부 정책에 동참하면서 매수세를 계속 땡기는 거죠. 그러니까 테마주나 반도체주를 팔아버리고 이쪽으로 계속 저 PBR 대형주로 막 쏠리는 겁니다. 지금. 네, 쏠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뭐 외국인들 순매수가 좀 많이 나왔는데 특히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가 어제 많이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미 이제 예고가 됐던 미국 연방 공무원 저축 계정 TSP 내 해외 주식 펀드 벤치마킹 변경을 좀 의심하게 하게끔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한국에 한 3조 원 넘게 유입될 수 있는 이벤트가 아니겠냐. 뭐 이런 썰도 좀 있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제 대형주가 저 PBR 대형주가 오르니까 이런저런 얘기 뭐 수급상 뭐 변화 가능성도 좀 얘기 나오고 있고 그럽니다만은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최근 자사주가 많은 기업들이 주가가 좋았고 자사주 소각 등 주주가치 제고 그러면서 어제 하나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 하나가 그죠? 네.
정부 정책에 대항하지 마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표를 한번 좀 만들어 봤으면 좀 좋겠어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몇 종목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종목, 주가, 그 다음에 BPS, 주가와 BPS의 어떤 차이점, 그 다음에 PBR이 얼마고 ROE가 좀 좋아야겠죠. 네. ROE가 막 마이너스 나오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사주가 얼마 정도 있냐,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은 얼마냐. 자사주 비중이 있고 배당 수익률 높고 ROE 높고 PBR 낮고, 응? 주가와 현재 주가와 주당 순위랑 괴리 있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 대응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쉽지 않습니까? 뭐 시장 흐름이 그쪽이면 거기에 따라가는 게 맞기 때문에, 항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좋아하는 종목을 매매하면 되는 겁니다. 시장이 좋아하지 않는 종목 답답합니다. 네. 자, 특징주 보시죠. 일성시약도 저 PBR주, 그죠? 그 다음 쭉 보십시오. 대부분 뭐 저 PBR이에요. 삼성물산 강화된 주주환원 계획. 대략 뭐 그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론 테마주도 올랐습니다. 이차전지 테마, 로봇 테마, 그 다음에 원격 의료, 뭐 이런 테마도 좀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 어제장, 외국인은 삼성전자, 현대차, 삼성물산 순매수했고, 기관은 현대차와 신한지주, SK, LG 등을 순매수했습니다. 지주사, 금융사, 배당, 정부정책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연기금은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현대차 등을 순매수했네요. 금융지주를 다 대부분 순매수했죠. 하나금융, KB금융, 신한지주. 주가도 뭐 8%씩 올랐지 않습니까? 자, 코스닥은 기관이 에코프로뱀, 에코프로를 샀습니다. 기금에 순매수한 종목 보게 되면 에코프로비엠, 뭐 한컴,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미국장만 놓고 보자면 이제 기술주의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네. 우리 시장도 낙폭이 됐던 반도체가 한번 반등이 나와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자금의 쏠림은 저 PBR 대형주, 저 PBR 대형주에서 또 저 PBR 대형주 관련 ETF, 그다음에 중소형 저 PBR 지주회사 이런 쪽으로 확산이 좀 되고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 물론 일시적으로 이제 어제 한 이틀 또 세게 올랐기 때문에 좀 주춤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 정부 대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좀 주춤했다가 다시 또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시각이 두드러지게 나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좀 포커스를 두면서 뭐 단기적으로 좀 오른 건, 단기적으로 이제 저 PBR 대형주도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네. 좀 눌림목을 좀 잘 조정을 좀 잘 활용해서, 눌림목을 좀 활용해서 대응을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해 보인다, 이 말씀 드릴 수 있겠고, 지금 뭐 실적 발표 막 나오고 있네요. 네. 자, CNBC 뉴스 보게 되면 네, 여기 브레이킹 뉴스로 좀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호실적으로 좀 발표했습니다. 네, 매출이 14% 점프를 했고, 메타도 역시 예상치를 좀 상회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 컨퍼런스 콜에서 또 어떤 내용이 좀 나올지 꼭 좀 체크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끝으로 시간에 어제 단일가 한번 보시죠. 네, HDC 이것도 뭐 지주회사 아닙니까, 그죠? 네. 자, DLENC 쭉 좀 있고, DLENC도 어제 시간에서 한 4% 정도 올랐고요. 대형주 한번 볼게요. 지금 뭐 시간에서 대형주 흐름세가 상당히 좋으니까 LS, 현대제철 뭐 이런 종목군들. 자, 코스닥은 뭐 개별 종목군들, 네, 이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참고로 거래소 코스닥에도 중소형 지주사, 저 PBR, 고 ROE, 자사주, 그다음 배당 성향 있는 기업들 꽤 있습니다. 네, 그런 기업들도 미리미리 좀 찾을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내일 일정은 이제 미국의 1월 고용 보고서. 요게 또 중요하죠. 네, 오늘도 여러분들 건승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고맙습니다.